일로 가면 될까? 해롭히면 줘야겠어요. 일로 나가야겠다. 맥힐 것 같아. 몇 시야? 5시 58분인데. 하루의 고단함을 녹여줄 선물 같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명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전하는 기쁨 거짓 행복 FM 105.3MHz CT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갤럭시 S23 게이밍 퍼포먼스의 짜릿함에 빠질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세환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묻지 않는 단어가 있죠. 바로 클래식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다는 점과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준다는 점에서 저와 세시봉의 노래도 누군가에게는 클래식으로 불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간을 이겨낸 클래식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물들이고 오랫동안 머무는 감흥을 남기게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여러분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꼭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우리 함께 만들어요. 랄랄라. 지금 여기 가톨릭 영화 방송. 되게 기다려요. 내일 오후 6시 뉴스 길잡이 김반장이 함께합니다. 김혜영의 뉴스 공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뉴스 공감 김반장 김혜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봤으면 합니다. 서울대교 부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돼 있고 서로를 굴복시키다 보니 정치가 많이 거칠어진 것 같다고 머쓱해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주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대교 구청을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몫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며 국민을 위한 봉사와 애덕 실천을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각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현재 판단이 나왔지만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야는 아전인 수격으로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 같네요.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봤을지 사이다톡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 속에서 맞이한 113주기, 안 의사가 외쳤던 동양 평화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안 의사가 살아있다면 지금 시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함세웅 신부님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애플리케이션 빵톡으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3월 27일 월요일 김영희 뉴스 공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치질은 먹는 약 치센 얼마나 좋은지 들어볼까요?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편안해요. 오래 운전해도 가뿐합니다.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데오스민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캡슐.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알들입니다. 새로운 맛을 탐해? 탐스테러. 짜릿한 걸 탐해? 탐스테러. 이렇게 다양한 제로 탄산은 오직 탐스테러뿐. 시작은 새로운 짜릿함을 탐해. 매일 새로운 탐해. 너도 탐스테러. 탐스테러.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임교진 소희연입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어떤 금융이 될까요? 한마디로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MG 새마을금고.
2023 한국소비자 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내 집 마련 특보 흑염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흑염자의 디센시아 바람이 부는데요. 외대항력 폐기역 역세권으로 출근길 온화하겠고 1806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내일은 쾌청하겠습니다. 흑염자의 디센시아 1661-0704 TS건설.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어제는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였습니다. 어제 추모식에서는 안 의사가 감옥에서 쓴 유목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유목엔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라는 붓글씨와 함께 안 의사의 상징인 손바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 안 의사가 외쳤던 동양평화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김반장의 픽,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함세훈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안중근 의사 유목이 공개돼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는 유목이에요. 네. 신부님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 작품이 동양평화 만세 만만세 비단에 쓴 글씨인데 그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 중에 비단에 쓴 글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의 그 인간 손바닥 도장이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또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3월 18일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으시고 4일 뒤에 쓰신 내용인데 어제 우리 조광 교수님 역사 편찬위원장이면서 우리 신자 조광 교수님이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안중근 의사의 그 사상을 압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의 꿈을 또 표현했던 내용이고 또 그 글 속엔 당신의 그 사상과 신앙,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네. 그거를 일본에 유학하셨던 우리 한국분 한 분이 일본에서 일본 분한테 받으셨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예.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그 작품을 이제 간직하고 계신데 너무 소중하니까 저희들한테 몇 년 전에 그 이제 말씀 나누고 또 다 감정받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희를 통해서 공개도 좋다라고 동의를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족잘 만들어가지고 어제 처음 공개를 한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올해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 정신이 참으로 필요할 때인데 우리가 안 의사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평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어제 추모식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기 이미지 담겨 있는 책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동양 평화 만세 만만세 제가 뭐 학문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조광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평가하실 때 안 의사의 글씨체가 혁명가의 글씨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만세와 두 번째 만만세 약간 글자가 다른데 뭐 예서체로 쓰고 또 한 무슨 체로 쓰셨다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안중근 의사의 존재랄까 목적과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런 내용 사형 선고 받으신 다음에 직접 쓰신 거예요. 비단에. 정말 귀한 유목입니다. 네, 날짜를 기록한 거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 많은 유목들 중에서 이게 유일하게 날짜가 적힌 기존에 적힌 것도 유일하고 날짜가 적힌 것도 유일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매년 열리는 추모식이지만 올해 추모식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뜻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주일이어서 11시에 가정에서 이제 뜻 있는 몇 분들과 함께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또 성경 말씀 또 묵상하면서 네, 네. 안의사를 마음에 모시면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는데 우리가 효창은 안중근 의사 빈무덤에서 그 미사를 봉헌하고 행사한 게 2010년부터였어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때부터 예. 그냥 그 허묘라고 그래서 그냥 가묘라고 조금 이렇게 조금은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러한 묘소 아무 표식이 없었어요. 근데 2010년에 저희 북한 분들하고 여순 감옥에서 함께 안의사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안의사를 기리면서 안의사의 그 묘소 유해를 찾는 운동이 북에서도 있었고 남에서도 있었거든요. 저도 몇 차례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만든 군사지도를 가지고도 가봤었는데 그 여순 감옥 그 공동묘지 현장이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 안의사의 유해를 찾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2차례나 직접 여순에 가서 1970년대 또 80년대 가서 직접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기로 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는 사실 중국과 국교를 맺은 게 1991년 2년 아닙니까? 이제 한 70년 동안 중국과 국교를 맺은 적이 없어서 우리 갈 수가 없었는데 예. 북은 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 김일성 북한 그 대표 주석이 직접 가서 지휘하면서 찾으려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게 제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군사지도가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 법의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보훈처에서 안의사 유해 찾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낭비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또 거짓도 많고 이제 거짓 정보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확인한 거는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안의사를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묘소 자체를 안 만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듯 안중근 의사를 순국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안의사를 공경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그날 제가 미사 봉헌하면서 강론할 때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는 것도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묘소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중근 의사를 남북 8천만 결의 마음속에 모시자. 성체를 모시는 마음으로 남북 8천만 결의가 살아있는 안중근 의사의 묘소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안의사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호소를 했고 어제 또 우리 추모식 올릴 때 그 안의사의 빈 무덤이에요. 근데 빈 무덤은 성경에서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 2개 무덤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에는 회칠한 무덤, 그 당시에 종교인들, 사두가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법조인들 예수님 무섭게 꾸짖으셨어요. 위선자들아, 가십자들아. 오늘 우리 사제들과 또 교직자들, 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되겠죠. 아는 사람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위선자의 무덤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번드르해요. 속은 썩었어요. 예수님이 꾸짖은 무덤이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빈 무덤이기보다는 혹시 예수님께서 무섭게 꾸짖으셨던 그런 회칠한 무덤은 아닐까라고 반성해야 된다. 이게 신학자들이 이제 아주 직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에 암시를 받아서 이 안중근 의사의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하신 무덤과 연계할 수 있겠구나.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의사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안의사를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신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늘 이제 함께 충분히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고 싶은 마음에 혹시 일본 정부의 협조가 있으며 이 유해를 찾는 게 좀 수월하진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가 아주 제일 거북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등방문을 사살할 때 그 장면은 일본 NHK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근데 방문할 때 그 내용을 이제 딱 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본의 한계인데 한계의 일본에게 뭐 도움을 청해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이제. 우리 국민 중에 안중근 의사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유독 몇 년 전부터 안중근 의사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안 의사의 삶을 담은 소설이 나오고 뮤지컬이 오랫동안 상영되고 영화로도 제작되고 신부님도 다 보셨습니까? 소설, 뮤지컬, 영화. 네, 소설은 보고 뮤지컬 영화는 안 보고 뮤지컬은 제가 봤는데 조금은 거기에서 아주 안 의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역사적 사실과 팩트에 늘 기반해야 되는데 조금은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이제 안 의사의 기본 정신은 가톨릭 신앙입니다. 이제 신앙의 가치가 우선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보다는 이제 다른 상업적인 곳에 접근하고 있고 또 안 의사의 결단은 안 의사의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결단을 마치 무슨 고전과 이렇게 연계된 것처럼 역사에 없는 걸 꾸며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짓된 내용들은 조금 삭제하면 좋겠고 또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등망론을 아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등망론도 대단한 훌륭한 인물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시론 같은 내용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안 의사를 분석했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등망론의 그 부유한 잘못을 무섭게 꾸짖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작자들한테 또 영화 매뉴얼만도 우리는 늘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상업적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의 삶과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좋은 일이 되겠죠. 이제. 네. 신부님은 안 의사의 삶 일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안 의사의 그 안영칠 역사 자서전을 1979년, 76년, 79년 두 차례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그걸 좀 늦게 읽었어요. 보세요. 근데 제가 감옥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을 읽으니까 좀 감동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100년 전에 쓰신 그 책인데 전반부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당시 가톨릭 교리예요. 그분이 황해도 성당에서 이제 사무장으로 종교회장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의사의 그 신앙 또 직접 교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교리 19세기 말 가톨릭 교리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제로서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본 것이죠. 그래서 안 의사의 존재 이유는 가톨릭 신앙이에요. 18살에 세례 받으시면서 아주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기초로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갖고 지내신 그 훌륭한 삶, 이런 내용들이 제가 늘 감동받았고 하나를 꼽으라면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미텔 주교님이나 프랑스 신부님들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이었어요. 너 독립운동 하려면 성당에 오지 말아라. 못 들어온다. 그때 신라가 죽으니까 안 의사께서 어디 다니시면 다 아셔요. 여기 서울서 원산을 가면 원산 있는 신부님한테 거기 지금 도마가 갔습니다. 그럼 원산 신부님이 성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100년 전에 살았을 때 신부님이 성당에 못 들어오게 할 때 그걸 신부님과 맞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과연 내가 성당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반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과 생애를 연구하면서 배운 내용은 안중근 의사는 신자시지만 그 당시의 사제 주교를 능가한 훌륭한 신학도 신앙인이다. 이 점을 저는 이제 깨달았죠. 이제 그런 내용을. 큰 신앙심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뿐 아니라 또 감동받은 거는
돌아가실 때 유언을 이제 한 10장 쓰셨잖아요. 예. 어머님께, 부인께, 아드님, 동생들한테 이렇게 또 자기 세례 주신 시부님께. 네. 그런데 그 류대일 주교님께도 쓰신 거예요. 유언을. 자기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교구장에게 유언을 쓰실 수 있었던 거 정말 아름다운 용기. 네. 저라면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성찰하는데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제 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한 열흘 전쯤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후폭풍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의 이런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게 마음이 아픈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또 지성인들의 한계, 언론의 한계, 뭐 저의 한계도 내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안중근 의사 추모 행사를 할 때 안중근 의사께서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만들어서 마침 정동영 전 국회의원께서 오셨어요. 네.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이 편지를 낭독하셨는데 첫 번째 성서 말씀 2개를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네. 온갖 우상을 끊어버리라는 그러한 호소와 함께 불의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충동기를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네. 우상을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짓밟고 하느님을 또 모욕했던 그 아합과 그의 입은 이세벨의 그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과 그 부여를 통해서 재현될 때 이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추적하고 신앙으로 꾸짖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안의사께서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여기서 안의사께서 내가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일본에 가서 한글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초청을 현장에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전한다. 하고서 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5가지 호소문이 있어요. 첫 번째, 강도를 방비해야 된다. 일본은 침략국 우리의 강도였다. 근데 강도가 악수를 함께 하게 하느냐? 강도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악수만 하는 게 잘한 일이냐? 이거는 책임자로서 공동체에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그는 자기의 임무를 상실한 거다. 일본 강도였다는 이 점, 여전히 강도적 행각을 펼치고 있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안의사의 정신을 동지랑 함께다. 두 번째는 결의가 하나 되는 삶을 일으켜야 되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학교도 일본과 손잡고 동족을 우리가 해야 한다. 동족을 제대로 비교하는 이러한 방법은 안의사의 정신이 맞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안의사께서 호소하셨고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초심에 간직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운 시절에 또 검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지났던 초심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과연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좀 성찰해야 된다. 이런 안의사의 호소. 특별히 언론 재벌 부자 편만 들고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약자들을 도외시하는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측면에 어긋나는 거다. 크게 잘못한 거다. 네 번째가 사사함을 버려야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한 위선자의 표본, 그러한 삶, 자신과 처와 또 장모의 잘못을 눈 감고 또 상대방 정적의 내용들은 크게 부풀리는 이러한 식의 검찰 조사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적했고 5번째, 안의사는 독립을 위해서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정천독립이라고 해요. 하늘 앞에 바르게 살자. 대통령도 그런 정신을 지녀야 된다. 술 끊고 임기 중에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 교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실천하지 못하려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이분을 깊이 성찰해야 된다 하고 남북의 일차 화합, 이 전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안희사의 삶을 우리가 기리면서 함께 묵상했고 이 글을 우리가 되새기고 이 글을 안중근 의사 기념사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내용을 대통령실 대통령에게 직접 저희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면서 매주 월요일 시국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지난 월요일에 3월 20일 올해는 이제 요셉 성인 축일이 19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20일이 요셉 성인 축일을 지냈는데 요셉 성인 축일에 우리 전주 전동성당 옆에 있는 뜻있는 우리 역사적인 문, 언론 생각이 안 나네요. 문 거기. 네, 그쪽에서 미사가 네, 봉헌됐죠. 미사를 우리가 봉헌했죠. 이제 풍남문 많은 교우들과 동지들 시민들이 오셨었는데 전주교구 신부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시민들 한 130여 명 사제들이 미사 봉헌하셨는데 저도 같이 미사 봉헌하면서 같은 마음을 기도를 했는데 미사 주리하시는 김영수 신부님, 강명하신 신부, 또 사회보신 신부님 세 분 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사순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잘못됐을 때 사제나 또 왕들이나 또 고관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일컬으면서 특별히 어떻게 3일 독립선언의 날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선조들이 부족했다고? 근데 부족한 선조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3.1절 기념사 얘기하는 예, 대통령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반성하고 아니 침략자 강도가 반성하지 않는데 부족되고 크다고 막 껴안는 거 이건 무책임이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 하면서 사제들은 성명서에서 특별히 친일과 친미 쪽으로만 치닫고 중국과 또 러시아, 이 동족인 북한을 배제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대통령의 그 결단을 요청하는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서 이제는 자리를 물러날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의 어조로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예언자들의 호소와 같이 읊조리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하느님께 알리면서 또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이제 오늘도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잘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부님들 모임 있다고만 말씀만 들었는데 지금 사순절이 되어서 부활절 끝나고부터 아마 일정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행사는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함세웅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쉐비 더 나은 당신으로 향하는 새로운 봄 쉐보레가 준비한 새로운 혜택을 만나보세요. 트레일블레이저, 콜로라도 등 60개월 3.9% 할부 또는 취등록세 최대 50% 지원까지 지금 바로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3월 한정 상세대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New trend, new trucks. 완전히 새로워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탄생. 볼드하면서 슬릭한 오버사이즈 핏과 SUV와 세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까운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캐스퍼 밸런스 게임. 빨리 나오는 캐스퍼, 할인받는 캐스퍼. 어떤 걸 선택할래? 빨리 나오는데 할인도 되는 건 없어? 욕심쟁이네. 그럼 3월에 진행되는 캐스퍼 특별 기획전을 놓치지 마. 할인은 기본, 푸짐한 구매 혜택까지 쏟아진대. 지금 캐스퍼 온라인에서.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이러다 아랫집으로 누수되면 어떡하지?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모든 시공이 가능한 현해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환경은 내시경으로 배관안을 보면서 이물질과 냄새를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자동차 보험 필요한 만큼만 타가지고 보험료도 할인받아주고 적게 타고 구해보자 지구. Save money, save the earth.
연간 주행거리 5,000km 이하인 당신에게 추천.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마이 플랜.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기후 위기의 원인은 탄소 배출. 차량 운행만 줄여도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탄소 중립 실천. 하나 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Save money, save the earth. 하나 에코플러스 자동차 보험. 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 토론 사이다 더. 정치권 이슈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합니다. 여당 측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당 측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은 힘든 선거를 끝내고 네네. 오랜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전당대회 끝내신 소회 한 말씀 짧게 들어볼까요? 물론 당원과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선택하셨으니까 그 결과는 겸허히 당연히 수용하고요. 많이 아쉽죠.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넘어서 소명이라고 출마가 생각했었는데 네. 당의 다양성이라든지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는 것, 정말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최고위원분들 어떤 발언이나 뭐 오늘 또 저희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께서 또 미국에 가셔가지고 발언하신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우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아쉽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놓고 여야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을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듣고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을 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장관께서 이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키워드를 먼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쓰는 동안 네. 의견가 비어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바로 적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복귀하신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저는 원칙 있는 여당 입장에서도 원칙 있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일단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뭐 결과론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수정당으로서 당연히 결과를 수용해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이장배 의원의 꼼수 탈당, 그 위장 탈당 관련해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너무 정치적 성향, 재판관에 대한 정치 성향이 어떻다 저떻다 갖다부터 말씀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다 평가하고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 원칙 있는 패배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실 분요? 성치훈 부의장님. 상권 분류를 뽑았는데요.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상권 분류의 묘미를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보면 일단 행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의 권한을 좀 침해하려는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사법부가 이제 바로잡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류의 묘미를 볼 수 있었다라고 보고
두 가지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한 가지를 얘기한 거고 또 절차에 대한 것도 일단 일부 지적을 받긴 했지만 전체를 무효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은 민주당도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를 둘러싼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치의 서법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정치권이라는 게 원래 좀 지루한 토론을 거치면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럼으로써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 역할이 정치 역할인데 그런 걸 해내지 못하고 자꾸 사법부에게 판단을 맡기는 이런 행태를 또 보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삼권 분립이었다는 키워드. 예, 야당에서 나왔고요. 그다음 그럼 여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인규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언거주축이라고 썼는데요. 네. 이 의미가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좀 해보면은 현재가 사실상 절차 위법을 이제 권한쟁의들이 인용을 하면서도 또 효력에 대해서는 또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갈등을 좀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 기능인데 이것은 또 갈등을 또 국회에다가 또 떠넘긴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거주춤한 자세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고 저도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논란 가지고서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또 갈등 국면으로 또 갈 겁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견한 예로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것이 그 결정을 통해서 굉장히 시끄럽겠지만은 한번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절차 위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위헌 결정, 그러니까 인용 결정을 해주고 국회가 다시 뭐 이 절차를 거쳐서 입법을 해서라도 좀 토론을 활성화하고 좀 합의를 거쳐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언거주춤. 자, 이번에 다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아전 인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논의 물대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한 것만 편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뭐 김기현 대표께서도 저렇게 5만 가지의 단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굉장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 사실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우리 사회의 그 최고의 보루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법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오는 걸 보면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수사기관을 믿습니까? 그리고 법원도요. 최근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재판거래한 거 대법원장하고 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상식과 정의와 공정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의 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법원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회가 약속했던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누더기로 덮어 씌워가지고 뭐 모든 게 다 망가져버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약속을 더 지키고 그걸 토대로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 토대 자체가 아전 인수로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이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사과하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 사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탄핵이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헌재 소송을 제기하고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 한동훈 장관 탄핵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누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양쪽이 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둘 다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사과 가지고서 저는 뭐 말로 때우고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근육 자랑을 했던 그 당시에 그 관계자들 있습니까? 비대위원장, 문호주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박광호 국사위원장, 박주린 간사, 그리고 민영배 의원, 저희 5명 정도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헌법기관이면서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을 스스로 어기는 방법도 그래요. 그냥 당당하게 어기면 좋겠는데 굉장히 꼼수를 쓰면서 비겁하게 어겼거든요.
그렇다면 저 국민들 앞에 이분들은 법을 제정하고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성 저는 제일 앞에서 열심히 외치신 거 공로는 인정하는데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면서까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권한쟁의까지 냈는데 이것이 각각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은 전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말하는 주장이 맞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라 양 당사자들이 전 사퇴함으로써 저는 좀 이 갈등 국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과해야 되지만 5명은 사퇴해야 된다 얘기 나왔고요. 다음 얘기 읽어주실까요? 저도 사과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하는 게 좀 승부수라고 보는데요.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제 사과를 먼저 하는 쪽이 저는 선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하면 일단 현재에서 전체적인 거는 고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일부 지적을 했잖아요. 안건 조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안건 조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박상이 된 이후에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구를 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그것이 현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에서 일부 주장하는 그런 금주는 했으나 금주는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 맥주 한 모금 정도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수준은 되지 않았으나 결국 한 모금 마신 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거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한 모금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모금 마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마시려고 하는 거 마시니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 희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 운전대를 담당하는 운전대라도 마셨으면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해야 우리 당이 앞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업무부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안보건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국정 운영을 못하지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당당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사과를 해야 앞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우리의 이런 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 민주당이 검수 완박은 아니죠. 검수 부박 정도가 되는데 검찰 수사권 부분 박탈이니까요. 그 검수 부박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겸허히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한다. 다음부터는 어떤 이런 민주적 절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동훈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면 사실 조금 더 힘이 세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만한 포인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우리는 상대방만 보고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쟤네들 똑같은 주장을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얻지 못했으나 일부분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완승했다 뭐 이러면서 검찰 여러 가지 검찰이 패배했고 한동훈이 패배했고 이런 걸로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여론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를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 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 진흙을 던질 기회를 확실하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진흙탕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전략이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서로 사과하라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최근 1년의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수 완박 이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그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그 대화 설득이라는 원칙, 대전제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요. 절차나 이러한 대화 설득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도 양당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법안도 굉장히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으로 인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절차와 이런 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전 당연히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좀 별개인 게,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제 시행령으로 뭐 공수 원복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물론 그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성립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좀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사실 검찰도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판결이 나오면 그걸 다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어쨌든 이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차례나 이 기존의 검사들은 그거 해당 사항 아니야? 니들 왜 이걸 또 했어? 이렇게 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다른 또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럼 최근에 우리가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온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게 악화되고 있는 거고, 69시간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당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온통 뉴스를 이걸로 지금 메시지를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실정을 지금 덮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교과서에 지금 다 독동 우리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지금 다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되게 혹은 과잉되게 이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무엇을 주고 왔는지 솔직히 밝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정을 분명히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건데, 이거를 살짝 덮기 위한 어떤 그런 과잉된 공격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할 때는 한일 정상회담을 덮기 위해 가지고 JMS 그 사이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하는 거다, 민주당 측 의견을 막 주장하시더니 너무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거는 까지 같은 JMS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이거는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야가 다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국민 앞에 이거 저는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책임 정치 측면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지켜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만큼 권한이 세니까요. 근데 이제 권한쟁의에 대해서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김종빈 총장이라고 있었어요. 경찰총장이죠. 그분이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본인이 이제 그 수사지휘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직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법무부 장관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진짜 열이 받으면 직을 던지면서까지 저는 그 항의를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5분 지목했잖아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고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윤희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정말 억울하게 관련된 의원직 던지셨어요. 아니 그런 기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어느 정도 국민 앞에 사과하는 마음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이 책임 정치를 실현을 하면서 상대에다가 그걸 요구해야 힘이 실리지,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진흙을 안 쳐다본다면은 저는 이거 국민들 앞에 서로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직을 던질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현재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유감 표명한 것 정도로는 저는 탄핵 사유가 되기엔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왜냐면은 공무원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이나 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태 전 최고께서 이 공수 원복에 대해서 좀 겸허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전 정확하다고 보는데, 결국 이 입법부의 권한을 지금 이 사법부가 좀 넘나들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부가 넘나들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공을 받았는데, 공수원복을 통해 이걸 굽히지 않고 뭔가 확정하려고 한다, 계속 밀어붙이려고 한다. 전 그 행위를 한동훈 장관이 계속하게 되면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내라에 따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주장할 때는 좀 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좀 물러서지 않고 아마도 밀어붙일 거라 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조금 더 기다리고 탄핵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앞에 검수완박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미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민원을 희생한 만큼 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위장 탈당 문제를 인정한 헌재의 판단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복당권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라디오 버전 방송을 마쳐야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복당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네. 여당에서는 심판받게 될 거다 얘기 나왔고요. 전 사과 없이 복당을 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조건으로 복당, 어차피 복당은 추진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과를 당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거랑 다름없는 발언들, 그런 의원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사과를 좀 더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었다. 이걸 본인이 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거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당을 지금 이 순간 바로 받아줘 버리면 그게 거짓말 한 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존중해주고 지금은 논의할 단계도 아니에요. 조금 더 훨씬 더 지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보면 이게 1년이 경과해야지 이 복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 4월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민주당 안에서도 두 분 조금 의견의 결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좀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여기가 민영배 의원이 뭐 복당 얘기에 비읍자만 나와도 이거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정치가 좀 이제 희화되지 않도록 좀 진지하게 좀 이 사안을 좀 마주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올립니다. 네. 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분위기는 또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검수 완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영배 의원, 그러니까 지역구 호남이시잖아요. 광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유리한 영남이나 민주당에 유리한 호남 여기 보면은 재선 3선의 의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개혁의 어떤 이미지로 공천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민영배 의원이 복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의 쇄신의 이미지로 민영배 의원은 공천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다톡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버전 여기서 마감하고요. 유튜브 버전 이어가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만정의 쉬운 뉴스 설명서, 김혜영의 뉴스 공감.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광고왕 좋은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서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광고왕 좋은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서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CPBC 건강상식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소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의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